여러분, 오늘 저는 작은 한국 음식이 세계 외교의 패러다임을 바꾼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김밥, 그저 밥과 채소를 김으로 말아 만든 평범한 한국 음식으로만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이 작은 음식이 한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인 문화혁명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유럽연합 최고의 수석 외교관이 김밥 한 줄을 맛본 후 이것은 내 인생을 바꾸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냉철한 서구 외교 엘리트가 한국 김밥의 매력에 빠져 자신의 모든 외교 철학을 완전히 바꾸기까지 한 것이죠. 오늘날 유럽 외교 학교에서는 김밥 외교론이 필수 교재가 되었습니다. UN 본부 식당에서는 매주 수요일이 김밥의 날로 지정되었을 정도입니다. 세계 정상들이 중요한 협상 테이블에 김밥을 올려놓고 김밥처럼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한다는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소박한 한국의 김밥 한 줄이 세계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냈을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헬레나 베르그, 유럽연합 최고의 냉철한 협상가였습니다. 철의 레이디라 불리던 그녀가 한국을 방문해 맛본 김밥 한 줄이 그녀의 인생을 그리고 세계 외교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부터 헬레나의 목소리로 이 놀라운 여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밥에 담긴 한국의 정신과 철학이 어떻게 세계를 매료시켰는지, 어떻게 작은 김밥 한 줄이 국경을 넘어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었는지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문화의 힘과 아름다움이 세계를 정복한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저는 헬레나 베르그, 유럽연합 외교국 소속 수석 협상관입니다. 브뤼셀에서의 마지막 회의가 끝나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한국과 EU 간 통상 협상을 위해 서울로 파견되는 임무였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또 다른 아시아 협상이구나. 비행기 좌석에 앉아 자료를 검토하며 이번 협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마르크스 위원장은 제게 철의 레이디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죠. 저는 그 별명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과 논리만으로 협상을 이끄는 제 방식이 항상 성공적이었으니까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압도감이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 너무 많은 한글 간판들, 너무 다른 문화. 저는 이런 혼란스러운 감정을 즉시 정리했습니다. 감정은 업무에 방해가 될 뿐이니까요. 베르그 대사님, 여기요. 밝은 미소를 지닌 젊은 여성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윤지라고 했죠. 한국 외교부 소속 보좌관이라고 했어요. 너무 활기차고 친절해서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아시아 특유의 과도한 친절함이 느껴졌어요. 대사님, 호텔로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쉬시고 내일부터 일정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윤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안에서 윤지는 쉬지 않고 서울에 대해 설명했어요. 저는 반쯤 듣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시아 문화의 지나친 감정 표현과 소통 방식은 항상 불편했거든요. 업무는 업무일 뿐인데 왜 이렇게 관계를 중요시하는 걸까요? 호텔 스위트룸에 도착해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빌딩들의 불빛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은 접어두고 내일의 회의 자료를 검토했어요. 집중해야 했습니다. 첫 회의는 예상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EU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했죠. 자동차 산업 관세에 대한 조정안을 냈고 한국 측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표는 제 예상과 다르게 반응했어요. 베르그 대사님, 저희도 동의합니다만 문화 콘텐츠 부문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길 바랍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군요. 아시아인들은 항상 경제적 이슈와 문화적 이슈를 뒤섞어 놓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비효율적이죠. 의제를 너무 확장시키면 핵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제 말에 회의실의 분위기가 약간 경직되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결과를 내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니까요. 점심시간 개인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 윤지가 도시락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점심 가져왔어요. 대사님, 저는 당황했어요. 사실 점심은 간단한 샐러드로 해결할 생각이었거든요. 윤지가 도시락을 펼쳤을 때 둥글게 말린 이상한 음식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김밥이라고 해요. 한국의 대표적인 간편식이죠. 밥에 다양한 채소와 단백질을 넣고 김으로 말아낸 음식이에요. 처음 보는 음식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어쩐지 일본 초밥과 비슷해 보였어요. 이게 초밥 같은 건가요? 윤지는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달라요. 김밥은 우리만의 고유한 음식이랍니다. 솔직히 그 순간 먹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윤지의 호의를 완전히 무시하기도 그래서 공손하게 거절했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지금은 일에 집중해야 할 것 같네요. 윤지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려 했지만 제게 다 보였습니다. 그 김밥을 테이블 위에 두고 나갔어요. 회의가 끝난 후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으로 오늘의 회의록을 정리했습니다.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죠. 룸서비스를 시키려다 문득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고 온 김밥 도시락이 생각났어요. 윤지의 김밥.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맛일까? 저는 도시락을 열고 김밥 한 조각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검은 김에 쌓인 하얀 밥, 그리고 여러 가지 채소들이 보였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죠? 놀랐습니다. 예상과 전혀 달랐어요. 밥의 부드러움과 김의 바삭함, 그리고 각종 재료들의 조화로운 맛이 입 안에 퍼졌습니다.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하나를 다 먹고 또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느새 도시락이 비어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윤지가 일정 확인을 위해 제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김밥은 드셨나요? 저는 약간 쑥스러웠습니다. 네, 맛있었습니다. 윤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오늘도 준비해 올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좋겠네요. 그 순간 제 안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완고했던 제 마음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겼던 거죠. 그 뒤로 윤지는 매일 다른 종류의 김밥을 가져왔습니다. 참치김밥, 소고기김밥, 치즈김밥. 저는 점점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김밥을 먹으며 윤지와 나누는 대화도 즐거웠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서울의 명소에 대해, 음식에 대해 이야기했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매일 같은 음식인데도 지루하지 않을까? 윤지에게 물어봤습니다. 김밥은 겉보기에는 같아 보여도 안에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죠. 모든 재료가 자기 자리를 찾을 때 비로소 조화를 이룬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협상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겉보기에는 딱딱한 규칙과 원칙이 중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균형과 조화가 더 중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어 혼자서 서울거리의 김밥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김밥천국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들어가서 서툰 한국어로 주문했죠. 안녕하세요. 김밥 주세요. 주인 아주머니는 밝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외국인 손님이네. 어서 오세요. 어떤 김밥 드릴까요? 저는 영어로 추천을 부탁드렸고 아주머니는 참치김밥을 추천해 주셨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김밥을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밥을 펼치고 다양한 재료를 올리고 김으로 둘둘 말아 칼로 썰어내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신선한 김밥을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방금 만든 김밥의 맛은 정말 특별했어요. 입 안에 퍼지는 참치와 각종 채소의 조화, 김의 향, 밥의 따뜻함.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는 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음식, 간단한 대화가 왜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걸까요? 평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인데 말이죠. 다음날 회의실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변한 거예요. 한국 대표의 제안을 더 열린 마음으로 듣게 되었고 문화 콘텐츠 교류에 대한 논의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전에 저라면 분명 거절했을 제안들이었어요. 한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 음식도 좀 드셔보셨나요? 저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특히 김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회의실 내 분위기가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한국 대표는 기쁜 표정으로 점심 초대를 제안했고 저는 기꺼이 받아들였죠. 네, 기꺼이 함께하겠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저와는 분명 다른 모습이었어요. 단 며칠 만에 제 안에 작은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윤지가 가져다준 김밥 한 줄이었죠.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외교는 단순히 이익과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건 문화를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며 조화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작은 김밥 한 줄이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날 밤 노트북을 열고 일기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동그랗게 말린 밥이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였고 철학이었으며 어쩌면 내 고정관념을 깨는 작은 혁명이었다. 이것이 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김밥으로 인해 열리기 시작한 제 마음의 문. 앞으로 더 많은 발견이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이 기대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김밥을 맛볼까?
이런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평소에 저라면 협상 전략이나 회의 의제를 먼저 생각했을 텐데 말이죠. 윤지는 매일 다른 종류의 김밥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시금치 김밥이었어요. 밝은 녹색 시금치와 노란색 달걀이 어우러져 마치 작은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시금치의 신선함과 참치의 짭조름한 맛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어요. 윤지, 이건 정말 맛있네요. 윤지는 기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대사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합이거든요. 어느새 저와 윤지는 김밥을 매개로 더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식적인 관계였는데 이제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윤지에게 유럽에서의 제 경험을 이야기했고 윤지는 한국 문화와 서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회의실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궁금증이 생겼어요. 윤지, 김밥을 직접 만드는 건 어렵나요? 윤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연습하면 금방 익숙해져요. 대사님도 관심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유럽에 돌아가면 친구들에게 한국 음식을 소개하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고 윤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주말에 보좌관과 사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적절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와 유튜브에서 김밥 만들기 동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영어로 된 설명과 함께 외국인들이 김밥 만드는 법을 설명하는 영상이 꽤 많더군요. 관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며 영상을 여러 개 봤어요.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어 호텔 근처 마트에 가서 재료를 구입했습니다. 김, 밥, 단무지, 계란, 시금치, 참치캔. 카트에 담으며 이 모든 걸 어떻게 하나로 만들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 호텔 주방에 부탁해 밥을 지어달라고 했고 나머지 재료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며 한 단계씩 따라했어요. 먼저 김 위에 밥을 펼치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밥이 자꾸 손에 달라붙었고 고르게 펴지지 않았어요. 첫 번째 시도는 실패였습니다. 밥을 너무 많이 넣어서 김이 찢어졌어요. 두 번째 시도에서는 재료를 올리고 말아보았는데 너무 느슨하게 말아서 모양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는 겨우 말아냈지만 칼로 자르자 다시 풀어져 버렸어요.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음식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저는 포기하지 않고 윤지에게 전화했어요. 윤지, 미안한데 김밥 만들기에 실패했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윤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대사님. 지금 바로 갈게요. 30분 후 윤지가 제 호텔 방에 도착했어요. 저의 엉망진창이 된 주방을 보고 웃음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김밥 만들기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먼저 밥에 간을 해야 해요. 소금, 참기름, 깨소금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저는 윤지의 지시에 따라 밥에 간을 했습니다. 참기름 향이 방 안에 퍼졌어요. 이제 김 위에 밥을 올릴 건데 좀 묽은 밥이 좋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밥을 얇게 펴는 거예요. 윤지가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젖은 손으로 밥을 가볍게 눌러 펴는 모습이 마치 예술가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았어요. 저도 따라 해보았지만 여전히 서툴렀습니다. 괜찮아요, 대사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계속 연습하면 돼요. 윤지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재료를 올리고 말고 자르는 과정을 반복했어요. 마치 두 어린아이가 놀이를 하는 것처럼 즐거웠습니다. 마침내 제 첫 번째 성공적인 김밥이 완성되었어요. 모양은 조금 엉성했지만 그래도 김밥이라고 불릴 만했습니다. 자른 김밥을 하나 집어 입에 넣었어요. 제가 만든 김밥의 맛은 솔직히 그저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최고의 맛이었어요. 어때요, 대사님? 윤지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완벽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맛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것을 직접 만들었다는 성취감이었으니까요. 김밥을 만들며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김밥은 균형의 예술이었어요. 재료가 너무 많으면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각각의 재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비로소 맛있는 김밥이 되는 거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협상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한쪽의 이익만 너무 많이 챙기면 균형이 깨지고 결국 협상은 실패합니다. 모든 당사자의 이익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때 성공적인 협상이 되는 거죠. 윤지, 김밥을 만들면서 외교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윤지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모든 재료가 자기 자리를 찾을 때 비로소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협상도 각자의 이익이 균형을 이룰 때 성공하는 것 같아요. 윤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철학이에요.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진정한 맛이 나죠. 그날 밤 윤지가 돌아간 후 저는 노트북을 열고 김밥과 외교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김밥 만들기를 통해 배운 교훈들을 적어내려 갔어요. 균형, 조화, 인내, 창의성, 이 모든 것들이 성공적인 외교의 핵심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회의에서 저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어요. 강경하게 EU의 입장만 고수하는 대신 한국 측의 관점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치 김밥의 여러 재료를 조화롭게 배치하듯 양측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율하려고 했어요. 놀랍게도 이런 접근법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회의는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한국 대표들은 제 변화된 태도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어요. 몇 가지 까다로운 의제에서도 타협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국 측 수석 대표가 다가왔어요. 베르그 대사님, 오늘 회의가 정말 생산적이었습니다. 특히 문화 콘텐츠 교류 부분에서 EU 측의 유연한 접근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김밥처럼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요. 대표의 얼굴에 놀란 표정이 스쳤습니다. 김밥이요? 대사님께서 우리 음식에 관심이 있으신 줄 몰랐네요. 최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윤지 씨 덕분에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대표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다음 주에 저희 집에서 작은 모임이 있는데 오시겠어요? 제 아내가 만드는 김밥은 정말 특별하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기꺼이 가겠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분명 거절했을 초대였습니다. 업무와 사생활을 엄격히 구분했던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김밥 한 줄이 제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렸고 저는 새로운 경험에 열려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윤지에게 말했어요. 윤지,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많이 변했어요. 윤지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대사님. 김밥이 변화시킨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단순한 음식 한 줄이 제 인생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김밥을 통해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이 제 외교 방식까지 바꾸고 있었어요. 이날 밤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김밥 속 다양한 재료들처럼 조화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제 안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더 열린 마음, 더 유연한 사고방식, 그리고 다른 문화에 대한 더 깊은 이해. 이 모든 것이 김밥 한 줄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죠. 김밥 만들기에도 해당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세 번째 실패한 김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지에게 배운 이후로 혼자서 연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벽한 김밥 만들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번에는 재료를 너무 많이 넣어서 말다가 터져버렸어요. 유튜브로 김밥 만들기 영상을 찾아보며 계속 도전했지만 세 번째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제 호텔방 테이블 위에는 김, 밥, 각종 채소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마치 실패한 협상 테이블 같았습니다. 결국 윤지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윤지, 미안하지만 다시 한 번만 도와줄 수 있을까요? 3번이나 실패했어요. 윤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대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다음 날 저녁 윤지가 제 호텔 방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다양한 재료들을 가져왔어요. 시금치, 당근, 햄, 계란, 단무지, 그리고 김 여러 장. 이번에는 기본부터 차근차근 다시 해볼게요. 가장 중요한 건 밥의 온도와 양이에요. 너무 뜨거우면 김이 촉촉해져서 찢어지고 너무 많이 넣으면 말기 어려워요. 윤지의 설명을 들으며 다시 도전했습니다. 밥을 적당히 펴고 재료를 일렬로 놓은 다음 조심스럽게 말아보았어요. 이번에는 김밥말이를 사용해서 더 단단하게 말았습니다. 자, 이제 자르기 전에 칼에 참기름을 살짝 바르세요. 그러면 더 깔끔하게 잘려요. 윤지의 팁에 따라 칼에 참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김밥을 잘랐어요. 이번에는 성공이었습니다. 단면을 보니 다양한 색깔의 재료들이 예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와, 대사님, 정말 완벽해요. 윤지가 기뻐했습니다. 저도 기뻤습니다. 마침내 제대로 된 김밥을 만든 거예요. 한 조각을 집어 맛보았습니다. 맛있었어요. 제가 직접 만들었다는 성취감이 더해져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윤지, 정말 고마워요.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윤지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사님, 김밥은 결국 균형의 예술이에요. 모든 재료가 적절한 비율로 들어가야 하고 말 때 너무 세게도 너무 약하게도 하면 안 되죠. 마치 외교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외교도 균형이 중요하죠. 너무 강경하게 밀어붙이면 상대방이 반발하고 너무 약하게 나가면 자국의 이익을 지키지 못해요. 대화를 나누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김밥 만들기에서 배우는 교훈들이 외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요. 균형, 인내, 세심함.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한다는 점. 모든 재료가 자기 자리를 찾을 때 비로소 조화를 이루는 거군요.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해요, 대사님. 그게 김밥의 철학이자 한국 문화의 핵심이기도 해요. 조화라는 개념이요. 그날 밤 윤지가 돌아간 후 저는 노트북을 열고 김밥 외교론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김밥 만들기를 통해 배운 외교적 통찰들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적었습니다. 김밥은 협상의 축소판이다. 다양한 것이 함께 굴러가야 진짜 조화를 이룬다. 다음날 회의에서 저는 이 원칙을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EU 사이의 자동차 관세 문제에서 양측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율하는 새로운 제안서를 준비했어요. 모든 당사자가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김밥처럼 조화로운 제안이었습니다. 회의장에서 제 제안을 발표했을 때 한국 측 대표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접근 방식의 변화를 감지했고 호의적으로 반응했어요. 베르그 대사님, 이 제안은 정말 양측의 이익을 잘 고려한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 콘텐츠 교류에 관한 부분이 인상적이네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성공적인 협상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 음식을 통해 그것을 깨달았죠. 회의가 끝난 후 한국 측 수석 대표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베르그 대사님, 처음에는 솔직히 걱정했습니다. 이후에 철의 레이디라는 평판이 자자했거든요. 하지만 대사님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도 스스로에게 놀라고 있어요. 아마도 한국의 김밥 덕분일 거예요. 대표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밥이요? 어떤 의미인가요? 김밥은 제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요. 외교는 단순히 자국의 이익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당사자의 이익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하는 것이라는 걸요. 대표의 얼굴에 감동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정칭의 외교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저는 한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감정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김밥 한 줄이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호텔 방에 도착해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야경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어 윤지에게 전화했어요. 윤지, 내일 시간 있나요? 같이 김밥 만들기를 더 연습하고 싶어요. 그리고 서울 시내 투어도 좀 해주면 좋겠어요. 윤지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물론이죠. 대사님, 정말 기쁘네요. 서울의 아름다운 곳들을 많이 보여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내일의 계획을 생각하니 마음이 설렜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았어요. 김밥 한 줄이 가져온 변화는 제 외교 철학뿐만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시각까지 바꾸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곱씹었습니다. 김밥 만들기, 회의에서의 성공, 그리고 한국 측 대표들과의 따뜻한 대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마치 김밥 속 다양한 재료들처럼 제 인생의 여러 순간들이 하나로 엮여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말아야 이해한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김밥처럼 모든 것을 하나로 말아야 비로소 전체의 맛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문화도 직접 경험하고 몸으로 체득해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김밥은 단순히 일본 스시의 변형에 불과하지 않나요? 브뤼셀에서 온 이유 동료 마르틴의 질문에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 중이었어요. 몇몇 EU 외교관들이 합류했고 한국 측 대표들도 몇 명 함께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마르틴의 이 질문이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한국 외교관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윤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예전의 저였다면 그저 지켜보았을 테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어요. 아니요, 마르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테이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김밥은 한국의 고유한 음식입니다. 겉보기에는 스시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역사와 철학, 그리고 맛이 완전히 다르죠. 마르틴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대답했어요. 우선 김밥은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음식입니다. 김과 밥을 활용한 한국의 전통 음식에서 유래했죠. 스시가 생선 중심이라면 김밥은 채소와 다양한 재료의 조화를 중시합니다. 윤지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김밥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재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한다는 한국의 중용 사상이 반영된 음식이죠. 한국 대표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특히 수석 대표 박 부장은 감동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마르틴은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기본 형태는 비슷하지 않나요? 밥과 해조류를 활용한다는 점에서요. 이번에는 윤지가 나섰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요소가 있다고 해서 하나가 다른 하나의 모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많은 문화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지만 각자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죠. 저는 윤지의 말에 동의하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문화적 교류와 모방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피자와 빵이 둘 다 밀가루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같은 음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요. 대화가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통한 문화 정체성과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마르틴도 점차 자신의 오해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헬레나, 솔직히 저는 김밥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단순히 외형적 유사성만 보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하고 배우면서 김밥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죠. 박 부장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베르그 대사님, 우리 문화를 이렇게 깊이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외국인의 입장에서 우리 문화의 가치를 옹호해 주시다니 더욱 의미가 깊네요. 저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밥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실 김밥은 제게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예상치 못한 김밥 논쟁으로 더욱 풍성해졌어요. 우리는 음식 문화, 정체성,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존중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윤지가 말했습니다. 대사님, 오늘 정말 멋졌어요. 우리 김밥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옹호해 주시다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어요. 김밥은 정말 특별한 음식이니까요. 윤지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대사님께서 우리 문화를 이렇게 이해해 주시니 정말 기쁩니다. 사실 처음에는 대사님이 조금 냉정하고 거리감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랬어요. 저도 제 변화에 놀라고 있어요. 김밥 한 줄이 이렇게 사람을 바꿀 수 있다니. 호텔 로비에 도착해 윤지와 헤어지기 전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윤지, 한국과 EU 사이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김밥 같은 한국 음식을 유럽에 소개하고 반대로 유럽 문화도 한국에 소개하는 거예요. 윤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대사님,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문화적 이해가 깊어지면 경제적, 정치적 협력도 더 원활해질 거예요. 그렇죠? 내일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해 볼게요. 오늘 마르틴과의 대화가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해주었네요. 다음날 아침, 저는 한이유 통상협상 회의에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김밥과 유럽의 다양한 음식들을 서로 소개하는 축제, 양국 요리사들의 교류 프로그램, 문화 강연 등을 포함한 계획이었어요. 모든 참석자들이 이 제안에 열광했습니다. 특히 한국 측 대표들은 EU가 문화적 교류에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감동한 듯했어요. 베르그 대사님, 이 제안은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양국 간 진정한 이해와 우정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마르틴이 다가왔습니다. 헬레나, 솔직히 말하면 어제 당신의 모습에 놀랐어요. 브뤼셀의 철의 레이디가 한국 음식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옹호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람은 변하는 법이죠. 특히 맛있는 김밥을 먹어본 후에는요. 마르틴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나도 한번 먹어봐야겠네. 어디서 먹을 수 있을까? 점심시간에 같이 가요. 제가 알게 된 맛있는 김밥집이 있거든요. 그날 점심, 저는 마르틴과 다른 EU 동료들을 김밥 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김밥을 처음 맛볼 때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즐거웠어요. 특히 마르틴은 처집을 베어 문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 스시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야. 저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김밥의 진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김밥 논쟁은 이후 외교단 내에서 김밥 열풍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다른 김밥집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종류의 김밥을 맛보았어요. 참치김밥, 치즈김밥, 불고기김밥. 모두 각자의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협상 테이블에서 일어났어요. 김밥을 함께 먹으며 쌓인 친밀감이 업무적인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전에는 팽팽하게 대립하던 의제들이 이제는 더 부드럽게 논의되었고 타협점을 찾기 쉬워졌어요. 저는 노트북에 기록했습니다. 김밥의 주체성과 다양성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이것이 진정한 외교의 시작이 아닐까? 마르틴이 브뤼셀로 돌아가기 전날 저녁,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헬레나,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당신의 변화가 이해되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교는 결국 문화적 이해에서 시작되어 김밥이 그것을 가르쳐 주었죠. 마르틴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브뤼셀에 돌아가면 반드시 김밥에 대해 모두에게 알릴게. 김밥, 외교의 시작이 될 거야. 그날 밤,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김밥 논쟁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문화적 차이에 관한 작은 오해가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존중으로 이어진 것이죠. 제 삶은 김밥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앞으로 제 외교 경력과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어요. 김밥 한 줄이 가져온 변화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의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시민회관에서 열린 한이유 김밥 만들기 체험 행사에서 마이크를 잡고 인사했습니다. 제가 제안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첫 행사였어요. 넓은 홀에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서울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유 측에서는 저를 포함한 몇몇 외교관들이 참석했죠. 처음에는 긴장했습니다. 제가 이런 대중 행사를 주도한 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참가자들의 열정적인 표정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오늘은 서로의 음식 문화를 통해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 역시 김밥을 통해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배워가고 있어요. 행사장은 여러 테이블로 나뉘어 있었고 각 테이블마다 김밥 재료들이 예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윤지와 함께 중앙 테이블에 섰어요. 윤지가 마이크를 받아 한국어와 영어로 김밥 만드는 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밥은 재료도 중요하지만 정성이 더 중요해요. 밥 한 알 한 알에 사랑을 담는다는 마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윤지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외교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형식적인 협약보다 진심 어린 마음이 더 중요한 법이죠. 우리는 천천히 김밥 만드는 과정을 시연했습니다. 밥에 참기름과 소금을 넣고 버무리고 김 위에 밥을 편 다음 다양한 재료를 올리고 조심스럽게 말아서 칼로 자르는 과정까지 참가자들은 열심히 따라하며 즐거워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서툴지만 열정적으로 김밥을 만드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요. 한 6살쯤 되는 여자아이가 제게 다가와 자신이 만든 김밥을 내밀었습니다. 아줌마, 이거 드세요. 아이의 김밥은 모양은 엉망이었지만 그 순수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감사히 받아 한 입 빼어 물었어요. 와, 정말 맛있네. 너무 잘 만들었어. 아이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작은 교류가 미래의 평화를 만드는 씨앗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참가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인사하고 그들의 김밥 만들기를 도와주었어요. 모두들 친절했고 저의 서툰 한국어에도 따뜻하게 반응해 주었습니다. 한 시장 아줌마가 제게 김밥 만드는 특별한 팁을 알려주셨어요. 김밥은 단단하게 마는 게 중요해. 그래야 잘 안 풀어져. 이렇게 마리아를 꾹꾹 눌러가며 말아야 해. 아줌마의 손놀림은 마치 마술 같았습니다. 수십 년간 김밥을 만들어 온 숙련된 솜씨였어요. 저는 열심히 배웠고 아줌마는 제가 성공했을 때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외국 사람인데 잘하네. 우리 며느리로 삼고 싶은 걸. 모두가 웃었고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순간이었어요. 행사 중반, 윤지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다 만든 김밥 중 일부는 이웃 어린이 센터에 기부하면 어떨까요? 맛있는 김밥으로 따뜻한 마음도 함께 나눌 수 있잖아요. 참가자들은 모두 동의했고 저도 기쁘게 찬성했습니다.
우리는 정성껏 만든 김밥을 예쁘게 포장했어요. 그리고 윤주와 함께 근처 어린이 센터로 향했습니다. 센터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들의 밝은 미소를 보니 제 마음도 기뻤습니다. 우리는 김밥을 나눠주고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외국에서 왔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네, 스웨덴에서 왔어요. 유럽이라는 곳이죠. 거기도 김밥 먹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앞으로는 많이 먹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유럽에 돌아가면 모두에게 김밥을 소개할 거니까요.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들에게 유럽에 대해 그리고 문화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진지하게 들었고 많은 질문을 했어요. 시간이 흘러 센터를 떠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쉬워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한 아이가 다가와 종이에 그린 그림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김밥과 제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어요. 다시 와요, 언니.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작은 김밥 한 줄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윤주와 함께 돌아오는 길에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이런 경험은 브뤼셀에서는 결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윤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바로 서민 속에 녹아든 김밥의 따뜻함이에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인 거죠.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였고 소통의 도구였으며 마음을 나누는 매개체였어요. 그리고 오늘 행사를 통해 김밥이 문화 간 신뢰의 상징으로 변모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오늘의 경험을 노트북에 정리했습니다. 김밥 한 줄이 가져온 변화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이제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다. 오늘 나는 김밥을 통해 진정한 거리의 외교를 경험했다. 화려한 연회장이 아닌 평범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외교. 그리고 그 식탁 위에서 작은 평화가 시작되는 것을 보았다. 다음 날 아침 EU 본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행사 소식이 현지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고 본부에서도 이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보인다는 내용이었어요. 베르그 대사님, 브뤼셀에서도 비슷한 행사를 개최하면 어떨까요? 한국 음식을 유럽에 소개하는 축제 같은 것 말이에요. 저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적 이해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활기찼어요.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출근길의 바쁜 발걸음, 그리고 여기저기서 풍겨오는 음식 냄새. 이 모든 것이 제게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근하고 정겨웠어요. 윤지에게 전화에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윤지, 브뤼셀에서도 김밥 행사를 열기로 했어요. 당신도 같이 가는 게 어떨까요? 윤지는 놀라워하며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대사님, 그건 정말 대단한 소식이에요. 물론 함께하고 싶어요. 그날 오후 한이유 통상협상 회의에서 저는 더욱 자신감 있게 발언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EU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외교관이 아니었어요.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양측의 상생을 추구하는 진정한 중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국 측 수석 대표 박 부장이 다가왔어요. 베르그 대사님, 어제 행사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대사님 같은 분이 우리 문화를 이렇게 존중해 주시니 협상 테이블 위의 긴장감이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짙어졌습니다. 한이유 통상협상의 마지막 단계였고 자동차 산업 관세 문제로 양측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어요. 이미 3시간째 논의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합의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0분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죠. 수석 대표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저는 윤지에게 눈짓을 했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준비해 놓은 것이 있었거든요. 휴식 시간이 시작되자 윤지와 저는 미리 준비해둔 도시락을 회의실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김밥이 예쁘게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잠시 휴식하면서 한국의 김밥을 맛보시겠어요? 제가 윤지와 함께 직접 만든 것입니다. EU 측 대표들과 한국 측 대표들은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EU 측 동료들은 제가 김밥을 만들 줄 안다는 사실에 더욱 놀란 것 같았어요. 헬레나, 정말 내가 만든 거야? 저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이죠. 한국에 온 이후로 김밥 만들기를 배웠어요. 특히 오늘 준비한 것은 3가지 종류가 있어요. 불고기 김밥, 참치마요 김밥, 그리고 치즈 김밥이에요. 모두들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김밥을 집어들었습니다. 처음 김밥을 맛보는 이유, 동료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보니 기분이 좋았어요. 와, 이거 정말 맛있네.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 한국 측 대표들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김밥을 먹었습니다. 특히 박 부장은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베르그 대사님, 정말 솜씨가 대단하십니다. 한국 사람 못지않게 김밥을 잘 만드시네요. 저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하지만 김밥 만들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균형과 조화의 중요성을요. 모두가 김밥을 먹으며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전의 긴장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마치 오랜 친구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되었어요. 휴식 시간이 끝나고 협상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경직되었던 양측의 태도가 한결 유연해진 것이었어요. 특히 EU 측 대표들이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고 한국 측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재자 역할을 하며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수정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자동차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추되 한국은 문화 콘텐츠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요. 놀랍게도 양측 모두 이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토론이 이어졌고 마침내 합의에 도달했어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EU 측 동료 마르틴이 다가왔습니다. 헬레나, 오늘 정말 대단했어. 솔직히 말하면 휴식 시간 전에는 합의가 불가능할 것 같았거든.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 무슨 마법을 부린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마법이 아니라 김밥이야.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면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법이지. 마르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 특히 내가 직접 만든 김밥이라는 사실이 모두를 감동시켰어. 한국 문화에 대한 너의 존중이 협상 분위기를 바꾼 거야.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몇 주 만에 이렇게 변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철의 레이디라 불리던 저가 이제는 김밥으로 마음의 벽을 허무는 외교관이 되었으니까요. 한국 측 박 부장도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베르그 대사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의 경험, 특히 김밥을 통해 배운 교훈들이 제 외교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으니까요. 박 부장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음식은 그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연결하는 것이죠. 특히 밥은 우리 한국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밥 한 번 먹자라는 말은 단순한 식사 초대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자는 초대인 거죠.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맞아요. 이제 깨달았어요. 공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밥이라는 것을요. 박 부장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밥심이에요. 한국인의 힘은 밥에서 나온다는 말이죠. 그날 저녁 협상팀 전체가 한국 전통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마치 오랜 친구들의 모임 같았어요. EU 측과 한국 측 대표들이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공유하고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식사 중에 박 부장이 건배를 제안했어요. 오늘 성공적인 협상을 이끌어준 베르그 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연결해준 김밥의 힘에도 건배합시다. 모두가 잔을 높이 들었고 저는 감동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순한 김밥 한 줄에서 시작되었다니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윤지가 말했습니다. 대사님, 오늘 정말 대단하셨어요. 김밥 아이디어가 이렇게 큰 효과를 낼 줄은 저도 몰랐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윤지, 이 모든 것이 당신 덕분이에요. 김밥을 소개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차갑고 고집스러운 EU 외교관으로 남아있었을 거예요. 윤지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어요. 아니에요, 대사님. 김밥은 그저 매개체였을 뿐이에요.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열린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김밥은 그저 그 문을 열어준 열쇠였을 뿐입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해서 윤지와 헤어지기 전 제가 말했어요. 윤지, 내일 기자회견이 있잖아요. 협상 타결에 관한 발표요. 그때 특별한 것을 준비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을까요? 윤지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어떤 것을 준비하고 싶으신데요? 기자회견장에 김밥을 준비하고 싶어요. 모든 기자들과 참석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요. 그리고 저는 김밥의 의미와 이번 협상에서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윤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대사님, 정말 멋진 아이디어예요. 제가 바로 준비할게요. 다음 날 기자회견은 예상대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이후 통상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은 중요한 뉴스였으니까요. 하지만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은 회견장 입구에 준비된 김밥이었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협상 결과를 발표한 후 특별한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오늘의 성공적인 협상 타결에는 특별한 비밀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김밥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웃음과 함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오갔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전형적인 서구 외교관이었습니다. 효율성과 논리만을 중시했죠. 하지만 윤지 씨가 가져다준 김밥 한 줄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김밥을 통해 저는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배웠고 진정한 외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견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김밥 한 줄이 외교를 부드럽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나눠드린 김밥처럼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이해할 때 진정한 협력이 가능해집니다. 공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밥입니다. 기자회견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다음날 신문과 뉴스에는 김밥 외교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저의 이야기, 그리고 김밥이 가져온 변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U 본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제 접근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앞으로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밥 한 줄이 가져온 변화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국제적인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윤지와 함께 한강변을 산책했습니다. 협상이 끝나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상태였어요. 윤지,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히 김밥을 통해서요. 윤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사님도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특히 자신의 관점을 기꺼이 바꿀 수 있는 용기요.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저는 한강의 물결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해요. 작은 김밥 한 줄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으니까요. 윤지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임무가 곧 끝나시는데 돌아가시면 무엇이 가장 그리울 것 같으세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당연히 김밥이죠. 그리고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요. 그 말에 윤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곧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윤지, 오히려 시작이죠. 브뤼셀에서 김밥 문화를 소개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함께 해주면 좋겠어요. 윤지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정말요? 제가 유럽에 가서 도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당신 없이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좋은 팀이잖아요. 김밥 외교단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한강의 밤은 더없이 아름다웠고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그날 밤 노트북을 열고 김밥 외교론의 마지막 장을 작성했습니다. 김밥은 협상의 축소판이다. 다양한 것이 함께 굴러가야 진짜 조화를 이룬다. 오늘 나는 그 진리를 외교 현장에서 직접 증명했다. 김밥 한 줄이 가져온 변화는 단순한 개인적 깨달음을 넘어 이제 국제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철의 레이디가 아니었어요. 김밥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외교관. 그것이 새로운 저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임무가 끝나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브뤼셀로 돌아가야 했어요. 마지막 공식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니 윤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사님,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우리 가족이 대사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어 해요. 특별히 어머니가 직접 소고기 김밥을 만들어 주신대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윤지, 기꺼이 갈게요. 주말이 되자 윤지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우리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로 향했어요. 윤지의 집은 아담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겨왔어요. 어머니, 베르그 대사님이 오셨어요. 윤지의 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른 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동생, 할머니까지 모두 저를 환영해 주셨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베르그 대사님, 정말 반가워요. 윤지가 대사님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윤지 어머니의 말씀에 쑥스러웠지만 동시에 기뻤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선물을 드렸어요. 스웨덴 전통 과자와 작은 기념품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먼 곳에서 온 손님이 우리 집을 찾아주셔서 영광이에요. 윤지 가족은 마치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한국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고 할머니는 제 한국어 발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윤지의 동생은 유럽에 대한 호기심 가득한 질문을 했고요. 저녁 식사 시간, 윤지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소고기 김밥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다른 김밥과는 조금 달랐어요. 더 고급스럽고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특별한 날에만 만드는 소고기 김밥이에요. 오늘 같은 특별한 손님을 위해 준비했답니다. 저는 한 입 베어 물었고 그 순간 놀라운 맛에 감동했습니다. 부드러운 소고기와 신선한 채소,
그리고 무엇보다 정성이 가득 담긴 맛이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먹어본 김밥 중 최고예요. 윤지 어머니는 기쁜 표정으로 더 드시라며 김밥을 권하셨습니다.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어요. 한국 가정의 따뜻함이 몸과 마음을 채우는 느낌이었습니다. 식사 후 윤지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외국에서 온 손님이 우리 음식을 이렇게 좋아해주니 고맙구나. 음식은 국경이 없는 법이지. 그 말씀에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윤지 가족의 따뜻한 환대, 정성 어린 소고기 김밥, 그리고 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씀. 모든 것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할머니, 맞아요. 음식에는 국경이 없어요. 김밥이 저를 한국과 연결해 주었으니까요. 윤지가 제 눈에 글썽이는 눈물을 알아차리고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진심의 표현이었으니까요. 저녁이 깊어가면서 윤지 아버지가 오래된 가족 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윤지의 어린 시절 사진, 가족 여행 사진 등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 한국 가정의 역사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지가 어렸을 때부터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컸어요. 외교부에서 일하게 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죠. 윤지 아버지의 말씀에 윤지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윤지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덕분에 저는 한국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외교관으로서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윤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당신 가족들이 저를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실 줄 몰랐어요. 윤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대사님을 진심으로 존경해요. 특히 우리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동받았대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제가 말했어요. 윤지, 솔직히 말하면 한국을 떠나기 싫어요. 이곳이 이제 제 두 번째 집처럼 느껴져요. 윤지의 눈에도 슬픔이 어렸습니다. 대사님도 저희에게 특별한 분이에요. 하지만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브뤼셀에서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호텔에 도착해 윤지와 헤어지기 전 갑자기 결심했습니다. 윤지, 한 가지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고 싶어요. 김밥 외교론이라는 제목으로요. 윤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멋진 아이디어예요. 대사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함께 해주면 좋겠어요.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전할 수 없으니까요. 윤지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별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낯설고 불편했던 도시가 이제는 제 마음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김밥 한 줄이 가져온 변화는 제 직업적 삶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성장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김밥 외교론의 첫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김밥을 통해 진정한 외교의 의미를 배웠다. 외교는 단순한 국익의 추구가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김밥을 만들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웃고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제가 앞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외교부에서 김밥 외교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한국 음식을 통한 문화 외교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대요. 저는 기쁨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정말 멋진 소식이네요. 제가 EU 본부에도 같은 제안을 할 계획이었거든요. 이렇게 작은 김밥 한 줄이 국제적인 프로젝트로 발전하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저는 진심으로 동의했습니다. 김밥이 단순한 음식에서 이제는 문화 교류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음식의 힘이죠. 마지막 주 동안 저는 한국에서의 추억을 가득 담았습니다. 윤지와 함께 서울의 여러 김밥집을 방문하고 시장을 둘러보고 한강에서 소풍을 즐겼어요. 매 순간이 소중했고 모든 경험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출국 전날 저녁, 윤지 가족이 다시 한번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친척들도 함께 했어요. 마치 대가족 모임 같았습니다. 윤지 어머니가 또다시 특별한 소고기 김밥을 준비해 주셨고 이번에는 제가 직접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열심히 배우며 이 소중한 지식을 간직하고자 했습니다. 식사 후 윤지 아버지가 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하셨습니다. 베르그 대사님의 건강과 앞으로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우정을 위해 모두가 잔을 부딪히며 축하했습니다. 저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여러분의 따뜻한 환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밥 한 줄로 시작된 이 인연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한국, 특히 윤지의 가족은 이제 제 마음속 영원한 두 번째 집입니다. 그 말에 윤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고 윤지 아버지는 등을 두드려 주셨어요. 그들은 이제 저에게 진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윤지가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대사님을 위한 작별 선물이에요. 상자를 열어보니 아름다운 김밥말이와 전통 도시락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작은 카드가 있었습니다. 김밥처럼 우리의 인연도 길고 맛있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진심 어린 미소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이것은 이별 선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선물로 받겠습니다. 브뤼셀에서 다시 만나요. 가족들과 포옹을 나누고 헤어질 때 제 마음은 슬픔보다는 감사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끝나가고 있었지만 김밥으로 맺어진 인연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짐을 싸면서 생각했습니다. 김밥이 준 것은 단순한 맛의 즐거움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문화적 이해, 인간적 성장, 그리고 진정한 인연이었습니다. 김밥이 직업적 변화뿐 아니라 인간적 울림도 준 것이죠. 창밖으로 서울의 마지막 밤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여정에 대한 기대도 함께요. 이제 저는 김밥 외교관으로서 브뤼셀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배운 김밥 외교의 핵심입니다. 문화적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협력의 정신이죠. 브뤼셀의 유럽 외교 컨퍼런스 단상에 선 저는 200명이 넘는 유럽 정치인들과 외교관들 앞에서 연설을 마쳤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 저는 김밥 외교에 대한 강연을 요청받았어요. 제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질문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김밥과 한국 문화, 그리고 제가 경험한 변화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베르그 대사님, 실제로 김밥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강연 후 리셉션에서 제가 직접 만든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모두 맛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김밥은 제가 윤지와 함께 전날 밤새 준비한 것이었어요. 윤지는 제 초청으로 브뤼셀에 와 있었거든요. 한이후 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 달간 체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리셉션장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김밥 테이블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김밥, 참치김밥, 소고기 김밥, 치즈김밥 등을 준비했거든요. 유럽 정치인들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김밥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헬레나, 이건 정말 놀라워.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음식에 이런 깊은 철학이 담겨 있다니.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김밥을 하나 더 권하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외교의 한 방법이기도 하죠. 윤지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대사님, 모두들 김밥에 감동받은 것 같아요. 특히 벨기에 외무장관님이 레시피를 물어보셨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김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 문화, 김밥의 역사, 그리고 제가 배운 교훈들에 대해서요. 모두들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들었고 많은 질문을 했어요. 리셉션이 끝날 무렵 EU 집행위원장이 공식 제안을 했습니다. 베르그 대사님, EU 차원에서 김밥 외교 이니셔티브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음식을 통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제안에 저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음식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는 강력한 도구니까요. 그날 저녁, 윤지와 함께 브뤼셀의 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며 오늘의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제 아파트는 아직 윤지에게 너무 낯설었기에 밖에서 식사하기로 한 거였어요. 윤지,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윤지는 쑥스러워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대사님. 이 모든 건 대사님의 열린 마음 덕분이에요. 김밥을 통해 우리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신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거죠. 와인 잔을 들어 건배했습니다. 김밥 외교의 성공을 위해 식사를 마치고 브뤼셀의 밤거리를 걸으며 윤지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윤지, 나와 함께 국제문화교류센터를 설립하는 게 어떨까요? 김밥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 교류하는 장소로요. 윤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건 정말 멋진 아이디어예요. 하지만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당신은 이미 뛰어난 문화 외교관이에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는 함께 새로운 외교 방식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윤지의 얼굴에 결심이 서린 표정이 스쳤습니다. 네, 기꺼이 함께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국제문화교류센터 설립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EU와 한국 외교부의 지원을 받아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2달 후 브뤼셀 중심가에 김밥 국제문화교류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식에는 EU 주요 인사들과 한국 측 대표들이 함께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윤지의 가족들이 한국에서 직접 날아와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윤지 어머니는 개관식을 위해 특별히 소고기 김밥을 대량으로 준비해 주셨어요. 그 정성과 사랑이 담긴 김밥은 참석자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개관식 연설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센터는 단순한 문화 교류 공간이 아닙니다. 이곳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이해와 협력을 창출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김밥 한 줄이었습니다. EU 집행위원장은 축사에서 이 센터를 21세기 외교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칭했고,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음식을 통한 마음의 외교라고 표현했습니다. 센터의 첫 번째 프로그램은 김밥 외교 워크숍이었어요. 유럽 각국의 정치인과 외교관들이 참여해 김밥 만들기를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저와 윤지는 함께 강사로 나섰어요. 김밥은 단순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재료를 선택하고 균형을 맞추고 조심스럽게 말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외교의 본질을 배우게 됩니다. 참가자들은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요령을 터득해 갔어요. 그들의 얼굴에서 성취감과 기쁨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프랑스 외교장관이 김밥 말기에 특별한 재능을 보여 모두를 놀라게 했죠. 워크숍이 끝난 후 한 독일 정치인이 다가왔습니다. 베르그 대사님, 오늘 저는 단순히 김밥 만들기를 배운 게 아니라 새로운 외교 철학을 배웠습니다. 이런 경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센터는 빠르게 브뤼셀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매주 다른 나라의 음식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한국 문화 주간, 유럽 음식 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어요. 그러나 가장 인기 있는 건 여전히 김밥 외교 클래스였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이 클래스는 항상 예약이 꽉 찼어요. 사람들은 김밥 만들기를 배우면서 동시에 문화적 대화와 이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지와 저는 센터 운영에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매 순간이 보람찼어요. 윤지는 한국에서 완전히 브뤼셀로 이주해 함께 일하게 되었고, 그녀의 열정과 지식은 센터의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센터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윤지에게 말했어요. 윤지, 가끔 생각해봐요. 만약 그날 당신이 김밥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 윤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운명이었나 봐요. 김밥이 우리를 이어준 거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EU 본부에서의 전화였어요. 베르그 대사님, 내일 특별 회의가 있습니다. 김밥 외교, 모델을 EU 외교 정책에 공식 도입하는 안건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전화를 끊고 윤지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김밥 한 줄이 가져온 변화가 이제 EU의 공식 정책이 될 수도 있다니. 다음 날 회의에서 저는 김밥 외교의 원칙과 철학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문화적 이해와 존중, 균형과 조화, 그리고 진정한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김밥처럼 다양한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우리는 진정한 협력과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회의 결과 EU는 김밥 외교 이니셔티브를 공식 채택했습니다. 이는 문화적 이해와 음식 외교를 EU 외교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하는 획기적인 결정이었어요. 그날 저녁 윤지와 함께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윤지, 우리가 해냈어요. 김밥이 이제 단순한 음식에서 외교 철학으로 확장되었어요. 윤지의 눈에는 자부심과 감동이 어려 있었습니다. 대사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 후 몇 개월 동안 저는 유럽 각국을 순회하며 김밥 외교에 대한 강연을 했어요. 윤지는 항상 함께했고 우리는 최고의 팀이 되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각 나라에서 우리는 김밥 만들기 워크숍을 열었고 현지 외교관들과 정치인들에게 새로운 외교 철학을 소개했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UN 본부에서의 특별 강연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대표들 앞에서 김밥 외교를 소개하게 된 것이었어요. 강연 후에는 2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함께 김밥을 만드는 대규모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UN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베르그 대사님의 김밥 외교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글로벌 협력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투어가 끝나고 브뤼셀로 돌아온 어느 날, 저는 제 책상 위에 놓인 책 한 권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출판사에서 보내온 김밥 외교론의 초판본이었어요. 윤주와 함께 쓴 이 책은 제 한국 경험과 김밥에서 배운 외교, 철학을 담고 있었습니다. 책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김밥은 협상의 축소판이다. 다양한 것이 함께 굴러가야 진짜 조화를 이룬다. 작은 김밥 한 줄이 내 인생을 바꾸었고 이제 그것은 세계를 바꾸어 가고 있다. 김밥이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이다. 진정한 외교는 머리가 아닌 마음에서, 조약이 아닌 밥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윤지가 사무실로 들어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녀도 함께 책을 바라보았어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윤지, 작은 김밥 한 줄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윤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철학이니까요. 대사님이 그것을 이해하셨기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거예요. 창밖으로 브뤼셀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이곳은 제 고향이지만 이제 마음 한켠에는 항상 서울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두 세계를 연결해준 것은 김밥 한 줄이었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윤지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처음 만든 김밥 사진도 있었죠. 시작과 현재를 보여주는 소중한 기념품이었습니다. 윤지, 다음 달에 서울에 가기로 했어요. 국제문화교류센터 한국 지부 개설 행사 때문에요. 당신도 함께 가면 좋겠어요. 윤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가족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어머니가 특별히 소고기 김밥을 준비하실 거예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서울에서 브뤼셀까지 김밥이 만들어준 이 특별한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정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센터 문을 닫을 때 잠시 홀로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1년 전 저는 냉철한 원칙주의자였고 감정보다 논리를 중시했죠.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밥 한 줄이 가져온 변화는 제 인생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쳤어요. 외교관으로서 저는 더 나은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이상 철의 레이디가 아닌 김밥 외교관으로 불리게 된 것이죠. 인간으로서 저는 더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에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다른 문화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인연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센터에 불을 끄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김밥은 이제 단순한 음식 외교 철학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문을 닫기 전 벽에 걸린 액자 속 김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김밥은 협상의 축소판이다. 다양한 것이 함께 굴러가야 진짜 조화를 이룬다. 이것이 제가 김밥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고 앞으로도 제 인생과 외교, 철학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김밥 한 줄이 열어준 새로운 세계,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정이 기대됩니다. 윤지와 함께 김밥의 철학을 세계에 전하며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진정한 외교를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는 세계적인 움직임이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김밥. 당신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제 인생의, 그리고 세계 외교의 새로운 철학이 되었습니다.